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뉴스 콕콕 집어서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뉴스 전해드릴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 좀 아까 내가 밖에 나가서 저 담배 피고 있는데 아유 또 친구분이 이거 문자 보내셨네. 8491님이 영민아 나 오늘 너무 예뻐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친구 아닐걸요? 친구분이 만나보니까 예. 아 근데 내 친구들은 이런 걸 안 해요. 아 애들한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아참 그 크리스마스 여기서 그 캐롤을 이게 그 부르더라고요. 누가요? 제가 그 보이지가 않아서 몰랐으면 안 보여. 누가 왜냐면 불러요? 소리만 들려요. 아, 예. 예. 우와. 근데 프로페셔널한 가수예요. 분명히 누군지 우와. 모르겠는데. 저 근데, 일하느라 몰랐네요. 아니 그 안 들려요 여기서는. 밖에 나가서 담배 필 때 이렇게 한번 들리지. 흡연의 유일한 장점인데. 네. 근데 야 그거 딱 듣는 순간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수요일이죠. 벌써 크리스마스가. 그러네요. 예. 근데 뭐 해요? 크리스마스 때? 그 식당을 좀 이제 가볼까 하고 봤더니 일이 늦게 끝나는데 어떻게 식당에 가요? 그날은 쉬잖아요. 25일? 네. 근데 그 페스티브 시즌 이렇게 약간 연말 식당들은 예약도 어렵고 지금 예약이 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 요리사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출연했던 식당들은요. 이미 뭐 내가 볼 때 그거 예약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예? 블랙 앤 화이트뿐만이 아니고 뭐 거의 대부분 좀 분위기 있는 식당들은 벌써 뭐 예약이 가득 찼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뭐 어차피 난 그런데 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저도 집에 있을 예. 예정입니다. 예. 아유, 그날 뭐 짜장면이나 시켜 먹어야 되나? 같이. 자, 이게 우리가 웃을 얘기가 아닌데 오늘 우리가 처음 얘기할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을 지금 제기를 했는데 선관위가 다시 입장을 밝혔고 국정원도 입장을 밝혔죠. 예, 선관위부터 얘기해 봅시다. 네, 지금 이 부정선거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를 하면서부터 다시금 이제 들끓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앙선관위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라고 다시금 일축했습니다. 오늘 설명 자료를 냈는데 일부 유튜버 등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시하면서 근거를 몇 가지 제시를 했는데 그 근거를 다시금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선거 관리 시스템을 악용해서 개표 결과를 조작했다 이런 주장은 선관위 시스템은 개표소에서 개표한 결과를 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방송사에 공개하는 것이지 조작과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지난 21대 총선 수도권 사전투표 때 민주당 그리고 당시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미래통합당 후보자 간의 시도 평균 득표율이 이 민주당 63%, 통합당 36% 이렇게 일정하다. 조작이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이 득표 비율만으로 사전투표를 조작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또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22대 총선 때 조작된 사전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었다. 이런 의혹, 또 투표함 바꿔치기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뭐 사실이 아니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내놨고요.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만 부각해서 이렇게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여론을 선동하는 건 선거 제도의 근간을 흔들 뿐더러 사회의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다라고 선관위가 근거를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좀 이따 얘기해 봅시다. 국정원도 근데 이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지난해 중앙선관위에 대한 보안 점검을 했을 때 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어떤 근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을 최근에 국회에 보고한 걸로 지금 언론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도를 종합해봤을 때 국정원이 지난해 여름에 선관위에 대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같이 합동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부정선거가 발생한 흔적은
단서는 찾지 못했다. 이런 내용을 윤 대통령 12일 담화 이후에 국회에 보고했고요. 그리고 국회 요청에 대한 보고에서 이 국정원은 보안 시스템이 다른 기관보다 취약하다 이런 판단은 있었지만 부정선거에 대한 단서는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작년 하반기 때 선관위 비롯해서 헌법기관들, 정부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고 국정원이 이를 발견해서 점검을 하려고 했는데 선관위가 완강하게 거부했다. 이런 담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은 이 선관위 요청으로 보안 점검을 한 것이고 선관위가 국정원의 시스템 점검 요구를 거부했던 건 지난해가 아니고 2022년 재작년 10월에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 이후에 이런 시스템 점검 요구를 거부했을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조경태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김두관 전 지사, 김두관 전 의원도 근데 이게 선거의 문제점 이런 걸 얘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아까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잠깐 하셨었지만 오히려 지금 그땐 거의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네, 예.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 지금 선거 결과 받아들일 수 예. 없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김두관 전 의원의 주장이고요. 지난 4월 10일 총선 때 이 결과가 전자개표기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여론조사 때 10%포인트 차로 굉장히 크게 앞서다가 막상 선거일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김태호 의원에게 근소한 차이로 이 결과가 뒤집혔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한 건데요. 전자개표기가 완벽하지 않다면서 2012년 대선 때 이야기도 꺼냅니다. 문재인 후보의 표가 박근혜 후보에게 가는 등 2번 표가 1번 후보 표로 인식이 되거나 미분류표로 인식이 되기도 했다. 이런 주장을 펼쳤고요. 그리고 한국의 전자개표기를 키르기스탄이나 콩고 등 외국에 수입을 해갔는데 이 나라들이 부정선거로 난리가 났다. 알고리즘을 약간 조작하면 부정선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때 양산 을선거 때 미분류표가 3,900여 표였는데요. 이걸 분류할 때 양쪽 진영의 참관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고 이 문제를 법원에 제기를 했을 때 선관위 측에서 아무런 항변을 하지 못했다고 지금 김 전 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개표기에 입력이 된 투표지, 이미지 스캔 파일을 실제 투표지와 일일이 대조하는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라고도 주장을 했는데 사실 이런 부정선거 의혹으로 내비칠 수 있는 이런 주장이 일부 보수 유튜버들의 주장과 겹치다 보니까 오해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조사를 해보니 이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부정선거 주장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논란이 계속 제기가 되잖아요. 네. 이게 이럴 바에는 뭐냐면 사실 독일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전자투개표 하지 말라고 아예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버렸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자꾸 이게 사회적 비용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개표 손으로 하면 돼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손으로 합니다. 개표를. 그렇다고 예? 하더라고요. 다 손으로 하는데 왜 우리만 아니 우리나라도 출구조사 다 해가지고 뭐 대충 뭐 요새 그거 잘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출구조사가 정말 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대충 그러니까 이거 손으로 해가지고 시간 걸리더라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저는 그래서 이거 논란 귀찮잖아요. 선관위도 자꾸 이런 식의 얘기 듣고 이런 거 별로 하니까. 수개표부터 수검표는 하거든요. 지금 지난번 총선 때부터. 네. 그러면 수검표를 할 거면 수개표를 하세요. 그냥. 그럼 이런 논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아유, 그리고 나도 뉴스에서 봤는데 그 시신들이 그냥 100구 정도가 쫙 들어서 있는데 그게 북한군 시신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 사망자 최소 100여 명으로 파악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외신 보도는 사실 북한군 사망자 200명이 뭐 넘어선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 국정원이 가장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00여 명이다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국회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정원이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이성건 의원이 전했습니다. 지금 국정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 여기에 배치된 북한군 한 11,000여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12월 들어서 실제 전투에 투입이 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최소 100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무려 1,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지금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까지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 파병 규모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파병 규모를 고려했을 때 또 파병 여력까지 고려했을 때 추가 파병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사망한 병사들이라든지 여기 파병된 병사들은 북한의 포갑 정권의 희생자들이거든요. 사실 그게 참 안 되는데, 근데 이 북한 병사들 이렇게 피해가 큰 게 뭐예요? 그 최전선에 배치해서 그런가? 일단 그렇죠? 전장 환경이 굉장히 낯설 거잖아요. 개활지라는 이런 환경에서 북한군이 개활지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들판 같이.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산악 지역이 그렇죠, 많으니까. 맞습니다. 뻥 뚫린 그 낯선 그 이영만리 타국이라는 그 맞아요. 표현이 진짜 말도 안 통하고. 네네. 예? 거기서 뭐 돌격 그래도 뭐 무슨 얘기하는 거지 이런 상황일 그렇죠. 텐데. 예. 그렇죠. 거기에서 전선 돌격대 역할로 뭐랄까요 소모가 되고 있고 지금 요즘 드론 공격이 많이 이루어진대요 전선에서. 그런데 그렇겠죠. 이런 신기술에 대한 대응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국정원은 분석하고 있고요. 러시아군에서도 북한군이 지금 드론에 무지해서 오히려 짐이 된다 이런 불평이 나오고 있다라고 국정원이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이 1인칭 시점 드론 영상을 공개했는데 북한 병사들이 계속 쫓아오는 드론에 차례대로 정조준을 당하니까 겁에 질린 표정으로 멍하게 쳐다보는 장면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의 정보총국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북한군은 지금 이런 드론 공격의 피해가 계속되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감시 초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경계 대책을 부랴부랴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 소위 말하는 이 정권 그 북한 같은 왕조를 잘못 만나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참.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났는데 막 그냥 계속 그 연합 속보가 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뭔가 봤더니 요새 속보 좀 무서워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내렸습니다. 예. 기준금리를 올렸다고 하셨는데 내렸습니다. 예. 네. 근데 1,450원은 지금 돌파를 했죠? 환율도 치솟았습니다. 지금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미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4.5%로 조정이 됐고 그러니까 우리 기준금리와 상단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기준금리 차이가 0.75%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기준금리 인하 폭이 사실 문제거든요. 예. 올해 내릴 건 예상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원래 4번 내릴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예. 연준 위원들이 내년에 2차례 정도만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섰다라는 시그널을 이번에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리긴 내렸는데 매파적인 금리 인하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속도를 늦추겠다라고 하니까 뉴욕 증시 역시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지금 다우지수가
지수가 10거래일 연속으로 내려서 50년 만에 최장 약세 흐름 보였고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3% 내외의 큰 폭 하락 보여줬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치솟을 수밖에 없죠. 네, 1,450원을 돌파했는데요. 이게 무려 15년 만에 발생한 일입니다. 전 거래일 대비 16.4원 올라서 1,451.9원의 거래를 마쳤는데 개장과 동시에 1,450원을 이미 넘긴 채로 출발을 했고 마감도 1,450원을 넘겨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9년 3월 이후에 15년 만에 이게 최고점이거든요. 계엄 선포되고 해제했을 때도 사실 환율이 확 치솟았잖아요. 근데 그때도 1,450원까지 가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서 환율이 1,5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리스크에다가 금리 리스크에다가 탄핵 리스크까지 정말 그러니까요. 상가 파도가 이게 몰려오니까 지금 이런 데 걱정입니다. 시간 엄수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최대리